지난주까지 저희가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아이디어 발상법 인문학 강의를 3주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 생각이라는 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까지 이르게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었는데,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저는 우리 고경배 형제님, 우리 집사님께서 우리가 놀랍잖아요. 이 성경을 외울 때마다 이렇게 보면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쉽게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머리가 좋다 그러잖아요. 그죠? 머리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뭐 집안의 DNA도 좋은 것 같아서 딸도 서울대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을 서울대 들어간 사람 대부분 다 보면 머리가 좋다 그래요. 그죠? 네. 머리가 좋아서 서울대 갔을까요? 네? 네, 노력도 해야 되죠. 그죠? 네, 쉬운 일. 이게 뭐, 한 번 딱 보면 외워지나요? 그게? 아니겠잖아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거를, 외우기 위해서 수십 번, 수백 번 또 이렇게 되뇌이고 계속 반복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요. 근데 대부분 이제 머리가 좋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뭐가 좋다 그래요? IQ가 좋다 그래요, IQ. IQ는 무슨 얘기죠? 뭐죠? 지능지수라. 예? 인텔리전스 쿼션이라고 해서 지능지수라고 한다고. 지능지수가 좋아요. 그러니까 IQ가 좋은 사람들을 머리가 좋다 그래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지능이 좋은 거예요. 기능이 좋은 게 아니라 지능이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IQ를, 지능지수를 검사해서 IQ를 점수를 매기잖아요. 네. 그런데요, 매년 영국인가 어디서 세계 평균 IQ를 조사해서 발표한다 그래요. 전 세계 평균 IQ가 몇일까요? 전 세계 평균 IQ가 100이래요, 100. 예. 100인데, 100이 평균이에요. 자, 여기 100이 아닌 사람도 괜찮아요. 예, 괜찮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100 아닌 사람도 괜찮아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평균 IQ가 제일 높을까요? 이스라엘, 또 북한, 대한민국, 파키스탄, 네, 그래요. 인도, 지금 얘기한 나라들이 전부 다 IQ가 높은 나라인 건 맞아요. 세계 1위가 106.47로 대한민국이 1위예요. 2026년 1월 1일 날 발표한 거예요. 매년 순위가 좀 바뀌는데 대단하지 않아요? 106.47이에요. 우리가.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근데 죄송합니다만 우리 고경배 현재님은 IQ가 몇이에요?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40 정도. 140. 140이면은 멘사에 들어가죠. 137부터가 멘사, 147부터가 멘사죠. 그래요. 근데 오늘 열받는 일 있어요? 시원하게 입고 와서. 27도라서 좀. 열받았구나. 열받았어요. 시원하게 입고. 그냥 아주 교회를 여름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요. 그죠? 그걸 IQ가 높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IQ가 높으면 되나요? EQ가 높아야 돼요. EQ가 뭐죠? 감성지수. 감성지수예요. 이모셔널 쿼션이라고 그러죠. 이게 높아야 돼요. IQ가 이게 약간 공감하는 게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머리만 아무리 좋으면 소통이 안 돼. 나만 잘났어. 그죠? 근데 저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가 공감이 돼야 돼. 그죠? 그래서 EQ도 높아야 돼. 그런데 IQ도 높고 EQ도 높은 사람, 머리도 좋고 공감 능력을 잘하는 사람이 나쁜 마음 먹으면 어때요? 나쁜 마음 먹으면 어떻게 해요? 사기쳐. 이런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 독방 써.
혼자 밥 먹어. 거기서. 예,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로 대한민국 전 대학의, 전국 대학의 평균 전과자 수가 제일 많은 게 서울대학이에요. 예, 서울대학이에요. 보세요. 서울대학 그러니까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야단쳐야 돼. 큰일 나. 공부하면 독방 써. 이 새끼는 미쳤어. 이게 서울대학 가려고 이놈이 공부하고 있어. 이게 야단쳐야 돼. 예? 예. 그런데, 그래서 EQ가 높고 IQ가 높은 사람이 뭐가 또 있어야 되냐면 MQ가 있어야 돼요. 예. 이게 모럴 쿠션이에요. 도덕 지수가 높아야 돼요. 예. 도덕 지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IQ도 높고 공감 능력도 좋은데 좋은 생각을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발전하는 건데, 이렇게 IQ도 높고 EQ도 높은데 MQ가 모자른 사람들이 모이면 큰 사고 칠 거예요. 예. 그래서 IQ, EQ, MQ가 높아야 돼요. 예. 그런데 아주 도덕적인 사람만 있으면 발전이 없어, 또 이게. 그죠? 발전이 없어요. 세상이 좀 발전하고 좀 좋아지려면, 예. 예, JQ가 또 있어요. JQ. 예, JQ가 뭐예요? JQ. JQ. 예. 예. 잔머리 지수라 그래요, 이거를. JQ. 네. 잔머리 지수라는데, 저는 이걸 지혜 지수라고 해석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다 높은데, 지혜가 좀 있어야, 이게, 발전이 돼요. 그러니까 지능과 기능과 뭐 도덕성 다 있는데 좀 지혜가 없으면, 그죠? 성경에도 많은 구석구석에서 성경에도 뭐에 지혜를 구했고 지혜가 있으라고 했고, 그죠? 지혜에 대해서 강조를 했어요. 이게 발전 지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우리나라가 107가지에 대해서 세계 1위를 한대요. 예? 근데 어마어마한 게, 난 참 되게 정말 내가 찾아봤어요. 여러 가지에서 1위를 하는데 그 중에 30%가 IT 업계 쪽에 1위. 낚싯대, 헬멧, 낙하산, 이거 전부 1위를 한대요. 이런 거를.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뭐 라면은 뭐 전 세계를 잡고 있고,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지혜로워서 그런 거예요. 예? 라면이 어떻게 해서 전 세계에 나간 줄 아세요? 예?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191개국에 나간대요. 220개 국가 중에서. 예? 이게 우리나라 선교사가 나가 있는 숫자하고 똑같아요. 선교사가 나갈 때 맨날 라면 들고 나간대. 이게 펴지기 시작하니까 그 라면 들고 나가는 곳은, 선교사가 있는 곳은 반드시 농심이 들어간다는구만요. 이 지혜예요, 지혜. 예? 근데 방산산업도 1위 하는 게 많은데, 탱크, 우리나라가 언제 6.25 때 탱크 없이 전쟁을 했는데, 예? 삼면이 바다에 나라서 나라인데 해군이 배가 한 척도 없이 우린 전쟁을 치르는 나라잖아요. 그죠? 이런 나라에서 배 만드는 거 1위. 예? 탱크 수출해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탱크 1위래요. 근데 미국하고 우리하고 탱크를 만드는 게, 미국 기술을 갖다 만들었으니까 미국보다 좋아질 리가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 걸 사요? 예? 여기에 잔머리 지수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탱크가 철로 만들잖아요. 여름철에 얼마나 더운 줄 아세요? 미국 건 에어컨이 없는데 우린 에어컨이 있대요. 탱크 안에. 이 지혜잖아요. 예. 겨울에는, 예, 히터가 나온대요. 예. 요거 가지고 지혜를 만든 거예요. 그죠? 또 한 가지. 우리 거는 안에서 자동으로 포탄이 장전되는데 걔는 수동으로 해야 된대요. 또 하나, 우린 납기가 3-4개월이면 탱크가 납기가 되는데 미국은 10달 이상이 걸린대요. 이거 우리 거 쓰죠. 폴란드가 다 우리 거 써요. 예. 이런 게 지혜 지수죠. 그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IQ도 좀 있어야 되고, 그자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봐요. 이렇게 놓고, 뭐냐면 이제 50을 만들어서 50이 뭐예요? 중간이잖아요. 중간에다 놓고
중간에다가 자기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난 IQ가 딴 사람보다 평균보다 위일까 아래일까 점을 찍으세요. 점을 찍어서 위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으면 난 평균보다 위겠지. 도덕지수는 어떨까? 그 다음에 감성지수는 어떻지? 잔머리 지수는 나 지혜가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찍어버린 거야. 그걸 선으로 연결하면 자기가 나와요. 자기가. 그쵸? 그런데 이건 내가 보는 자기야. 그죠? 그런데 어때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제일 몰라요. 정말 그렇습니다. 자기가 다 잘난 줄 알아요. 우리는 자기를요, 자기보다 남이 생각하는 자기보다 좀 우월하게 생각을 합니다. 낫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중산층이요, 중산층이 어떤 사람이 중산층이에요? 중간 정도에 사는 사람이 중산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얻는 수익보다 높은 평수에 삽니다. 운영하는 돈보다 훨씬 더 높은 레벨의 차를 굴리고 다닙니다. 뭐 때문에 그게 가능하죠? 롱을 내니까. 전부 다 월부로 하니까. 이거 갚아가면서 삽니다. 근데 자기의 수준보다 높은 거죠. 이게 자기를 좀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한테 지기 싫어하니까. 남 옆집보다 좀 더 높은 거를 가지고 있어야 자기가 존재감을 느끼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를 점을 찍어서 선을 이었더니 자기가 좀 높게 나와요. 주위 사람들한테, 자기하고 가장 자기를 잘 알 만한 주위 사람한테 10사람에게 똑같이 주고 나를 평가해달라는 점을 적어서 나한테 달라고 해보세요. 내가 지능지수가 어떤 것 같아? 평균보다는 위인 것 같아? 감성지수는 어떤 것 같아? 내가 도덕성이 있는 것 같아? 점 찍어서 나한테 이렇게 달라고. 네가 나를 평가해보는 거야. 10사람한테 달라고 해보세요. 거기에 평균을 내보세요. 내 거하고 많이 차이 날걸요? 그걸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어디다 대입하느냐? 이것을 일반 함수, fx 이코는 y가 일반 함수죠. 이거 일반 함수에다 대입하는 거예요. x의 값이 변하면 y 값이 변해요. 그죠? 그게 함수잖아요. 그죠? x의 값에다 그 수치를 대입하면 y 값이 나옵니다. 뭐예요? 그게 뭐예요? iq 플러스 EQ 플러스 NQ 플러스 JQ 숫자를 다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fx 이코는 y의 정확한 숫자로 자기는 어떤 사람인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만든 4가지 Q, 4Q 이론이라고 합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근데 그냥 4Q예요.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세요. 4Q 이론. 자, 이걸 가지고 지혜롭게 A부터 Z까지의 아이디어를 마케팅 차원에서 제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51가지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 안에 넣어놨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과 A부터 살펴볼까 해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 A 안 들어갔죠, 여기는. 그럼 여러분들과 한번 보겠습니다. A는 뭐냐? 아트 어필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트. 그러니까, 예술이죠, 아트는. 그죠?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게 뭘까요? 두루마리 화장지잖아요. 화장지에다가 명화를 포장지에 코팅했어요. 이게 뭐냐면 르누아르의 두 자매라는 작품이에요. 그다음에 이거는 르누아르의 시골의 무도회라는 작품을 두루마리 화장지의 컵 표지에다가 이거를 코팅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마리 화장지는 어때? 싸다. 이런 느낌이 있죠. 그죠? 그리고 화장실에서 쓴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예술 어필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이게 고급스러워져요. 그쵸? 그런데 또 다음 작품 볼까요? 이런 것들. 우산이에요.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체 비례도잖아요. 우산에다가 이런 걸 놓는달지. 또 하나, 이거는 고흐의 작품이고, 이렇게 넣는 거예요. 자, 근데 여 위에 보니까 저 끝에, 이거 딱 보면 고흐 작품인지 알겠잖아요. 그죠? 근데 저 끝에 LG가 있어요. LG. 보이세요? 네네. 이렇게 해서, LG를 좀 높게, 좀 이렇게, 이건 뭐예요? 옥수수염차. 옥수수염차에다가 이렇게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걸 해가지고 마치 이게 글리감도 옥수수염차 딱 잡은 글리감이 나오죠. 비너스를 잡은 듯한 느낌, 이런 느낌을 받게 하고 라인이 나오죠. 라인이 여자의 허리 같은 몸체의 라인을, 그죠? 이런 느낌이 있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그 우유에다가 적용한 거예요. 이 작품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체칠리아 갈릴레이의 초상화래요. 네. 이렇게 어필하는 거예요. 예술로 그 아트 어필. 이 향수죠. 향수에다가 이렇게, 이거는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예요. 영화인데 천지창조를 이렇게 포스터 만들었어요. 자, 이거는 윤정선 작가의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메디코이라고 하는 화장품의 앰플에다 적용시킨 거예요. 그래서 앰플 포장지입니다. 이게 4개로 되어 있어요. 겉 포장지. 기억은 젊다, 젊음은 아름답다. 왜? 기억은요, 미래의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정신병자예요. 미래의 것은 기억이 아니라 상상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과거의 것을 기억하는 것은 나보다 지금 있는 것보다 어때요? 젊었을 때를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앰플은 어때요? 이 주름을 개선시켜주고 젊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젊음은 젊다, 젊음은 아름답다, 아름다움은 멈추지 않는 기억이다. 오늘 내일의 아름다운 시간을 짓는 시간이다. 시나리오 작가 강수진. 이 강수진이라는 사람은 뭐 조폭마누라, 무슨 로맨스죠? 하여튼 이런 거 쓴 영화 작가거든요. 네, 이 사람이 평가해서 써놓은 글이에요. 네, 이게 원래 상자였어요. 원래 상자의 겉에다가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4개를. 근데 참 재밌어요. 이건 정동교이고, 이건 벨기에고, 이건 중국이고요. 이건 뭐 호주인가 그래요. 이 좀 보이시죠? 이 앰플 겉을 이렇게 만든 거. 그래서 예술을 그 아트 어필 해가지고 이 자체가 기억을 찾아주고, 이 사람이 기억 작가잖아요. 윤정선 작가가. 이걸 제가 기획해가지고 이 회사를 마케팅 컨설팅 할 때 적용시켰던 거예요. 네. 상당히 많이 팔렸죠. 이게 4개를 다 모아가지고 오면 하나의 액자로 또 만들어서 줬어요. 4개를 다 모으려면 어떻게 해요? 4개를 다 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출을 높이는 거죠. 어워드, 상을 만들어라. 뭐 청룡영화상 같은 거, 이런 것들의 상을 만들어서, 이건 코카콜라에서 하는 체육 대상이에요. 매년 해요. 코카콜라에서 그 해에 그 스포츠의 스타를 시상하는. 그 다음에 어드버타이징이라는 건 광고를 만들어라. 이 광고에 기억나는 광고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어느 차죠? 아우디. 아우디가 중국에서 진흙탕을 지나가고 딱 놨더니, 진흙탕을 지나가고 났는데 진흙탕이 튀긴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마치 산수와 같이 튀겼어요. 그죠? 이걸 찍어가지고 광고에 활용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이게 뭐냐면, 페덱스. 이게 페덱스 뭐죠? DHL. DHL이 뭐예요? 택배잖아요. 국제 택배. 빨리 가잖아요. 근데 이 광고가 뭐냐면, 이게 잡지 광고예요. 여기는 일본이고, 여기는 싱가포르이고, 여기는 일본이에요. 여긴 싱가포르이고, 여기는 일본이에요. 처음에 싱가포르에서 받았던 것을 일본까지 가는데 단 몇 초면 갑니다. 이게 잡지 광고니까 잡지를 넘기면 일본어로 바뀌어요. 이해되셨어요?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든 작품이에요. 저 광고 작품. 그러니까 좀 이렇게 생각이 나게끔. 자, 요거 참 재밌죠? 요거 한번 볼게요. 이 경찰이죠, 경찰. 경찰 관서예요. 경찰서. 창문이 2개 있었는데 거기다 부엉이를 그렸어요. 그리고 밤이 되니까 부엉이가 눈을 부라리면서 이렇게 비춰지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24시간을 지키는 경찰입니다. 이런 느낌이 나죠. 이런 아이디어를 만드는 거죠. 그죠? 재밌잖아요?
안심하고 주무십시오. 경찰은 24시간 잠들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거는 IMAX 3D는 뭐 입체, 그 안경을 쓰면 입체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물에다가 이렇게 안경을 덮어 씌워서 그 느낌이 나게끔 만들었어요. 자, 이런 것들. 이거는 버스예요, 버스. 버스인데 그 밑에 바퀴를 이용해서 리무진을 하나 근사하게 하나 그려놨어요. 이 버스를 타면 리무진을 탄 느낌을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예. 이게 하나하나가, 이거 다 잔머리예요. 예. 그죠? 버스까지 만드는 데는 IQ도 있어야 되고, EQ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저기에다 저렇게 만드는 거는, JQ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설명하려면 좀 길어요. 네. 호킹스 박사가 우리나라에 태어나면 전파사 정도밖에 못했을 것이다. 그 사람의 재능을 못 알아보니까. 이런 느낌의 광고였어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요, 금연 광고인데요. 예, 이거는 여기 밑에는 생일 케이크 있고, 촛불이죠. 그죠? 예. 여러분이 계속해서 담배를 피우면 당신의 생일 케이크를 킬 수 있는 숫자가 줄어듭니다. 네. 네, 담배갑이에요. 네. 참, 너무 재미있는 게 어떤 사람이, 이것도 공익 광고인데, 지나가다가 툭 쳤어요. 툭 치고 발을 밟았어요. 그러면 당한 사람은 되게 화가 나잖아. 근데 웃으면서 괜찮다고. 이 사람이 미안하다 그러니까 괜찮다고. 그래서 담배 하나를 그냥 줬어요. 고맙다고 폈어요. 받아서. 저 사람 이상하네. 내가 가해자인데.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빨리 죽어라, 이놈아. 담배 하나 줬어요. 그런 공익 광고가 있었어요. 이거, 환경보호예요. 이게 쓰레기통이잖아요. 분리수거 쓰레기통. 지켜보고,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겠다. 분리수거 잘해라. 우리는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죠. 세계 광고 페스티벌이 있어요. 광고 천재 이재석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대구 사람인데, 효성대학교 내에서 아주 별로 이렇게 좋은 대학은 아니죠. 효성대학에 대구에 있는 효성대학에 나와가지고, 그냥, 쭈그리고 살고 있던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살 수가 없겠다. 그래서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으로 가서 돈이 없으니까, 그 건물, 계단과 계단 사이 그 조그만 공간 이런 데서 자면서 공부를 했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세계 광고 페스티벌에 출품한 것마다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광고의 천재가 됐는데, 천재로 인정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산업사회에 있어서 굴뚝은 만들었지만 이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는 너를 쏘는 총이 돼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산업혁명이 산업이 주는 폐해죠. 그죠? 환경을 파괴했고. 그렇죠? 이런 광고를 만들었던 친구예요. 이 친구의 스토리가 우리 드라마로 만들어져 제작이 돼서 방영된 적도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이게 우리 이 브랜드에 대한 B예요. B. 브랜드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이거 어디 거죠? 맥도날드. 맥도날드 써 있나요? 안 써 있죠. 근데 색깔과 모양만 보고 맥도날드인지 알았어요, 우리가. 그렇죠? 이렇게 브랜드라는 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고도 우리 맥도날드라는 걸 알아요. 그렇죠? 또 한번 볼까요? 일부 디자인만 보고도 해당 브랜드가 금방 알아채도록 만드는 브랜드 코드 전략이라고 해요, 이걸. 그 다음 볼게요. 자, 로고인데 이 맥도날드를 다 쓰지 않고 조금만 해도 이거 맥도날드인지 알아. 알겠죠? 이게 브랜드예요. 맥도날드의 황금 아치는 일부만 보여줘도 브랜드가 즉시 떠오르요. 그죠?
이 로고는 70년대 넘게 유지되었으며 빠르고 친숙한 이미지를 각인시킨 대표적인 시각 자산이에요. 그러면 맥도날드가 그 로고를 바꿨다. 못 바꿔요, 이제는. 그죠? 못 바꿉니다. 손해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 로고는 브랜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황금아치, 이런 말이 있어요. 골드 더블아치 노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골드 더블아치, 맥도날드라는 의미예요. 골드 더블아치 노워, 맥도날드가 들어가 있는 나라는 미국이 전쟁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자본주의에 얘네들은 돈이 돼야 전쟁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본주의 상징이죠. 네. 컬러. 자, 티파니는 컬러를 만들어요. 자기네만의 컬러를 만들었어요. 이것을 티파니 블루라고 해요. 그래서 티파니는 뭐 하는 회사죠? 그러니까 주얼리 중에 주로 반지가 유명하잖아요. 그죠? 주얼리 네, 액세서리, 티파니. 그래서 이게 그 포인트가 나오나요? 아, 그래요. 네. 커서로. 그러니까 요 색깔의 블루는 이걸 우리가 티파니 블루라고 특정 색상 자체가 브랜드가 된 사례예요. 이런 게 있고요. 네, 패턴입니다. 루이비통은 루이비통은 4가지의 문양이 한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이 패턴 자체가 브랜드화 되어 있어요. 이 패턴만 보면 루이비통이라고 안 써 있어도 우리 루이비통인지 알잖아. 그렇죠? 아니, 똥이 아니라, 아주머니, 저기 똥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4가지 문양이 같이 다닌단 말이야, 이렇게. 같이 다녀요. 이거 재밌잖아요? 보세요. 루이비통은 전 세계에서 짝퉁이 제일 많은 브랜드예요. 근데 짝퉁과 짝퉁이 아닌 것을 어떻게 구별하는 줄 아세요? 어느 정도의 짝퉁이냐면 재봉의 땀수까지 똑같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내가 어느 그 회사의 마케팅 컨설팅을 해달라고 의뢰받아서 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막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될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얘네들이 너무너무 희망해. 그래서 아니 이렇게 잘 되고 그러면 이거 짝퉁 나오면 어떻게 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죠. 짝퉁 나올 때까지만 하세요. 그러면 성공입니다. 짝퉁은 그냥 나오나요? 유명해지거나 그게 너무너무 좋아야 나올 거 아니에요. 좋지도 않은 걸 누가 짝퉁을 만들어. 그죠? 루이비통이 전 세계적으로 짝퉁이 제일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근데 루이비통은 짝품이 나오는데 루이비통은 스스로 단속하지 않아요. 짝퉁이 없는 명품은 없다예요. 그게 있어야 자기네들이 더 돋보이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죠? 내가 여러분들 수치과라고 많이 치과 제목에 수치과라고 돼 있는 거 많이 보죠. 이게 프랜차이즈 돼 있는 브랜드인데요. 이걸 본부가 저기 있어요. 프랜차이즈 원래 본부가 압구정에 있는데 이 본부 런칭을 할 때 제가 마케팅 컨설팅을 했어요. 이때에 어느 정도냐면 이 치과가 그때에 초청된 런칭 파티를 하는데 런칭 파티 때 초청된 사람들에게 루이비통 가방을 사은품을 하나씩 주작을 했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브랜드인 거예요. 루이비통 가방이 얼만데 그걸 200개를 주문해서 주자고. 그래서 내가 루이비통도 제가 그 마케팅 컨설팅을 하고 있었으니까 루이비통이 전화가지고 야 니네 어떤 브랜드의 작품 번호 몇 개가 그걸 200개만 보내줘. 내가 200개 사가지고 이때 사은품으로 쓰려고 그래. 뭐라고 답이었을까요? 안 판대요. 그렇지. 아무리 우리 제품이 아무리 많이 사도 그렇게 사은품으로 나가거나 무슨 덤핑 처리하거나 이런 제품은 아니다. 아무리 많이 사도 우린 너희한테 안 판다. 그게 명품인 거죠. 그죠? 그런데 4개의 문양이 함께 돼. 이 짝퉁과 명품을 제가
이게 진품을 구별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가방이 있어요. 이거 상당히 좋은 가방이네요. 이 가방이 있는데 이 네 개의 문양이 끝에서 양쪽 끝 위아래 문양이 이 똑같은 패턴으로 딱 똑같이 끝나요. 이게 조금이라도 빗나가 있으면 짝퉁이에요. 예, 그걸 봐야 돼요. 예, 그 보면 알아요. 예, 전문가는 알겠죠. 예, 그거가 끝나는 게 똑같은 요 안에 들어있는 숫자가 똑같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끝나는 패턴이 똑같고. 예, 근데 그거를 짝퉁은 잘 못 맞춰요. 예, 왜 그렇게 하려면요 처음에 프린트부터 좋아요. 딱 맞아야 되거든요. 예,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제품을 뭐라 그러죠? 명품을 영어로 럭셔리 제품이라 그러죠. 예, 이건 럭셔리 제품이라 럭셔리 구즈라고 하는 거는 사치품이라는 얘기예요. 원래 명품은 마스터즈 구즈예요. 명품, 뭐죠? 장인이 만드는. 예, 그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은 귀족들의 여행 옷가방으로 시작해서 진품에 모노그램 적용을 한 거예요. 모노그램이 이렇게 패턴, 그죠? 예. 그런데 이 가방을 제가 한번 봤어요. 이건 억대가 넘는 가방인데 이 가방 이 안에 여행용 가방이에요. 이 서랍이 다 있고 가방 안에 그런 가방입니다. 그런데 이 가방이 어떻게 해서 잘 못하시네? 예. 절 주세요, 절. 예, 예. 어떻게 해서 이게 명품이 되냐면 이게 한 150년 정도 됐을 거예요. 이 가방을 옛날에 쓰던 사람이 그것을 다시 이게 그러니까 명품이니까 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낡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사람이 썼어요. 또 그 다음 사람이 썼어요. 그럼 거기에 이 가방의 히스토리가 이건 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누가 쓰던 것, 언제부터 언제까지 누가 쓰던 것 이런 히스토리들이 다 적혀져서 전해 내려와요. 예. 그러고 나서 150년, 200년이 되어도 변하지 않는 제품. 이게 명품이에요. 장인의 손에 의해서 나온 것. 예를 들어서 바르셀론 콘스탄틴이라는 시계 아세요? 이번에 유명해졌어요. 서희건설이 김건희한테 줬던 시계가 바르셀론 콘스탄틴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없었던 잘 모르는 아니 있긴 있었는데 일반 서민들이 잘 몰라요. 제가 이것도 우리나라 런칭할 때 인터컨티넨탈 호텔 프레지던트 룸에서 런칭 쇼를 제가 기획을 했었는데 시계 안에 한 보통 5억 정도예요. 5억 정도를 하는데 이런 시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몇 년 몇 월부터 며칠까지는 처칠이 찾던 시계 뭐 이런 히스토리가 새겨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5억에 주고 샀어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맞죠. 그죠? 근데 내 아들한테 야, 이 시계가 어디에 있어? 보통 그 시계를 받으면 진짜 짜가로 똑같이 생긴 시계를 하나 더 줘요. 이 짝퉁도 한 3,500만 원 정도 하는 짝퉁이에요. 이걸 하나 줘. 이걸 차고 다니고 이거는 어디다 넣어? 은행 세이프티 박스에 넣어놔요. 넣어놓고 우리 아들한테 야, 어느 은행 세이프티 박스에 바르셀론 콘스탄틴 무슨 모델의 시계가 있어. 그걸 난 죽어요. 그러면 이 아들이 가지고 있다가 한 50년쯤 지나. 그럼 본사에서 연락이 와요. 5억에 샀어요. 그럼 이 본사에서 한 7억쯤에 다시 산대. 예. 그럼 난 2억을 벌은 거네. 예. 그리고 얘가 어느 날에 또 10억에 내놔요. 그럼 그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또 10억에 사. 그럼 거기 나의 역사가 거기에 또 기록이 돼요. 그래서 한국의 아무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소장했던 작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마케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마케팅이에요. 예, 그런 걸 서희건설에서 준 거예요, 하나를. 근데 그게 짝퉁으로 밝혀졌죠. 3,500만 원짜리를 줬대요. 예. 예, 그런 게 이제 소위 그 명품이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스위스가 어때요? 뭐 나중에 또 얘기를 할게요. 네. 문화.
요거는 여기 로고에 칼하트는 노동자를 위한 워크웨이에서 시작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브랜드라는 걸 문화화시켰어요. 근데 요 브랜드가 잘 안 보이는데 요 브랜드가 일하는 사람들의 브랜드예요. 이 일하는 사람들의 브랜드라는 것을 좀 뭐랄까 기능성과 노동 정신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그것을 가치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화시킨 것. 그다음에 매장 자체가 브랜드인 것. 이 뭐죠? 이 뭐예요? 러쉬는 어때요? 그 앞에 지나간 그 향기만 맡아 여기 러쉬구나. 그 냄새만 맡아도 알잖아요. 러쉬에 뭐예요? 비누 파는 데예요. 비누. 독하죠. 그죠? 지나만 가도 알죠. 그리고 러쉬구나. 그냥 보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모든 진열 방법, 매장의 인테리어까지 전 세계가 똑같아요. 이것을 IMC라고 하죠. 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전 세계에 러쉬의 본사가 내려주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거품 퍼포먼스를 하죠. 전 세계가 거품 퍼포먼스를 다 한다니까요. 똑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포장 자체를 이용해서 브랜딩화 시킬 거. 이거 뭐죠? 에르메스. 에르메스는 엄청난 명품이에요. 그죠? 에르메스 색깔이 뭐예요? 오렌지 컬러예요. 그죠? 이 오렌지 컬러가 걔네들의 브랜드가 돼버린 거죠. 컬러가. 그래서 포장 방법 이런 것들 럭셔리 상징이 됐어요. 그죠? 오렌지 박스는 로고가 없어도 브랜드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느낌을. 자, 여러분들 새 차 나오고 그러면 안에 시트를 고르잖아. 이렇게 차 살 때 보면 그 시트에 오렌지 컬러를 살려면 좀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시트가. 네. 그럼 전 오래 기다렸다가 했어요. 제 내부가 오렌지 컬러예요.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또 사람을 브랜딩화 시킨 것. 그게 뭐죠? 나이키. 그죠? 조던 하면 마이클 조던 그러면 나이키가 생각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이제 뭐 하다 보면 되게 책을 써라. 자, 우리 목사님 책 많이 쓰잖아요. 그럼 뭐예요? 책이 히트하면 그 책이 히트하면 누가 쓴 게 같이 올라가죠. 그죠? 타짜 누가 썼어요? 허영만. 그러면 이게 영화화도 되잖아요. 타짜가 시리즈로 4번째까지 나왔죠? 식객, 타짜 이런 건 영화 드라마로도 각색이 됐고 이 모티베이터 뭐 아시죠 이분? 이분이 원래는 손 한쪽이 없어요. 그 사람이 사관학교를 나와가지고 초급장교 훈련 받을 때 수리탄을 들고 있다 여기서 터져가지고 손 한짝이 날라갔고 아직도 머리에서는 수리탄 파편이 머리 감을 때 나온다는 사람이에요. 이 내용을 모티베이터라는 책에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책을 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섭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침마당에 시리즈로 나오니까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브랜드가 되어버렸어요. 이 사람은 2080 치약, 하나로 샴푸, 마리클레르 이런 거 만든 사람이에요. 쇼를 하라 KT의 부사장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서초교회 장로님이에요. 이 사람을 우리 김 목사님과 제가 합작으로 공작해서 서초교회에 인도했어요. 그래서 간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서초교회 장로까지 됐죠. 서초교회 바로 앞에 살아요. 제가 이 사람을 제 프로그램에 토크쇼의 게스트로 초청을 했는데 목사님께 이 사람의 삶이 대단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초교회에 간증으로 세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니 알아보라고. 그래서 했더니 사이비교회 다니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사이비교회 다니는 사람을 세울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설득해가지고 사이비교회에서 나오게 하고, 그래서 서초교회를 인도했던 그런 사례죠. 그 다음에 이제 버즈 마케팅인데, 이 버즈가 뭐예요? 버즈. 새가 쥐저기는 소리를 버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입소문 마케팅이라는 뜻이에요. 태극기 휘날리며 안 본 사람 있어요? 이거 안 본 사람, 아직도. 태극기 휘날리며. 다 봤어요? 기억이 안 나?
근데 외우기는 어떻게 외워, 그렇게? 그게 기억이 안 나는데. 예. EQ가 좀 모자라요. 저기, 이거 봤어요? 그래요. 기억나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미워도 다시 한번 이후에 최초로 1000만 관객을 넘어선 작품이에요. 예. 이게 뭐야? 형이 그래도 동생이 공부를 좀 하니까 얘를 군대에서 빼내려고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형이 누구였어요? 장동건. 동생은 누구였죠? 원빈.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제목이 어떻게 바뀌죠? 예, 원빈 일병 구하기지. 예? 영화 내내 그냥 형이 동생 구하러만 다녀 이거. 제대시키려고. 그죠? 예. 자, 이게 최초로 1174마이들은 최초로 이게 40대 이상의 관객을 영화관에 앉힌 그 작품이에요. 왜? 40대 이상은 이 시대를 경험했으니까 동질감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 태극기날리엄회가 1000만 관객을 넘은 미워도 다시 한번 이후에 최고의 관객이에요. 예. 미워도 다시 한번 다 아시잖아요. 다 봤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1760만 명량. 이게 뭐 대단하죠. 대단해요. 예. 이 이순신이 24전 24승 한 사람이에요. 예?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이 사람이 잔머리 지수가 세계 최고일 거야. 예. 지는 싸움엔 안 나가요. 손자병법에 그렇게 나오는 걸 정확히 지켜요, 이 사람은. 지는 싸움에 나가면 부하만 죽인다요.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잔머리 지수. 야, 명량이 어때요? 울돌목에 그렇게 12척의 배로 300척을 이긴, 이게 있을 수 없는 해전사잖아요? 자, 이쪽으로 유인을 해요. 여기선 이 소용돌이가 돌고 아주 좁은 협곡으로 유인을 하면 어떻게 돼요? 300척이 있어도 한 척씩밖에 못 들어오니까 나는 한 척하고 싸우는 거랑 똑같잖아. 이래서 이긴 해전이에요. 잔머리 지수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전 세계 170개 국가의 해군사관학교에서 이순신과 과목이 있어요. 이순신을 배워요. 예? 영국의 넬슨 제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의 넬슨 제독은 전 해군에 있어서 엄청난 해군 장군이잖아요. 그 사람이 죽으면서 유언이 난 아직도 이순신을 따라가려면 아직도 멀었다라고 유언하고 죽었어요. 이 우리나라의 자산이에요.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 최초로 철을 바다에 띄운 나라예요. 최초의 철과선, 거북선을 만들었잖아요. 예?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선이 1위 아니에요? 기가 막힌 거죠. 예. 선박수를 만드는 그 숫자는요, 중국이 더 많아요. 그러나, 비싼 배를 만드는 건 우리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으로 보면 우리가 1위인 거예요. 그래서 조선이 1위라고 그런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순신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러분하고 3박 4일 얘기해야 돼요. 변호인 같은 거, 신과 함께. 이게 다 1000만이 넘은 관계. 이게 다 입소문이에요. 왜 입소문이 중요하냐, 여기가 입소문이 왜 중요하냐. 제가 이제 이 목사님하고 김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4명이서 영화를 보러 갔어요. 영화를 보러 갔는데, 야, 뭐 볼까? 그랬더니 누가 한 사람이 뭘 봤대. 내가 이번에 왕가 사는 남자를 같이 보러 가려고 이렇게 갔는데, 나 그거 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3명이 못 봐. 한 사람이 봤으면. 그죠? 근데 이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 야, 그거 죽여줘. 그거 꼭 봐. 그러면 혼자서라도 가서 봐. 그리고 떠들어가서 자기는 보지도 않고. 그거 재밌대, 그러고. 이게 입소문이에요. 근데 갔는데, 야, 그거 너무 재미없어. 그거 보지 마. 시간 낭비야. 그러면 죽어도 안 봅니다. 그쵸? 그게 입소문이에요. 예? 이런 거 보셨어요? 이런 입소문. 자, 요거까지만, B까지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이거 뭐예요? 냉장고. 무슨 냉장고예요? 김치 냉장고는 어디예요? 딤체.
예, 딤체를 만드는 회사가 어딘데요? 만도기기예요. 만도기기는 뭐 만드는 회사예요? 에어컨. 무슨 에어컨? 자동차 에어컨을 만드는 회사예요. 만도기기가. 근데 자동차 에어컨을 만드는 회사가 냉장고 만들었다 그러면 김치 냉장고를 만들었다 그러면 신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LG와 삼성이 이미 냉장고 시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럼 거기다가 해봤자 계란으로 바위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광고하지 말아라. 니네들 진다. 그래서 이 마케팅을 어떻게 했냐면 입소문 마케팅을 했어요. 아파트촌에 부녀회장 다 불러가지고 이거 줬어요. 한 대씩. 예. 전국의 아파트에 부녀회장 불러서. 그리고 네가 6개월을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반납해라. 무료로 줬어요. 그랬더니 주부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냉장고에서 김치 냄새 나는 거. 김치가 제일 골칫거리잖아. 그걸 빼서 했더니 냉장고가 정리가 잘 되고 깔끔해지고 냄새가 없어졌어. 그랬더니 여긴 또 숙성이 잘 돼. 그쵸? 해결해서 반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부녀회장이잖아. 부녀회 가면 떠들어, 안 떠들어? 떠들어요. 그리고 이미 50%의 시장을 장악한 다음에 광고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LG와 삼성이 못 따라왔어요. 예. 이게 입소문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우리는 김치냉장고 하면 어디? 딤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LG에서 뒷따라 만들었지만 졌어요. 그죠? 선영아 사랑해라는 거 알아요? 여러분 옛날에 보신 적 있죠? 선영아 사랑해. 어느 날 갑자기 출근하려고 아침에 나왔더니 전봇대고 담배라고 다 선영아 사랑해라고 써있던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예.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선영이라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프로포즈를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날 저녁 석간에 이런 광고를 냈어요. 이게 여성 전문 포털 사이트의 광고예요. 예, 모든 선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많은 사람이 여성 포털 사이트인지 모르고 떠들었어요. 야, 너도 봤니? 너 전부터 오다 보니까 선영아 사랑해 너도 봤어? 그러고 회사 가서 막 서로들 얘기를 하잖아. 전국에 다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어디서 어떤 광고인지 모르고 소문만 낸 거야. 이건 실패한 버즐이에요. 그죠? 예, 잘못된 입소문이라는 거예요. 돈 쳐들여서 이렇게 옛날에 보셨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A부터 Z까지의 아이디어를 모아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